조카 군부대에서 술집 여자 취급받으며 인격 모독당한 그녀. 하지만 그녀의 어깨 위에는 눈앞의 중령이 평생을 바쳐도 달지 못할 사성장군 계급이 빛나고 있었고 이후 그 중령을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전설 서아인. 그녀는 여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 계급인 대장, 즉 사성 장군의 자리에 올랐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합동참모의장이라는 군 서열 1위의 직책을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전역한 그녀는 이제 군복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 석자는 여전히 국군 장병들에게 신화처럼 남아있었다. 전역 후 서아인은 의도적으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간결한 단발머리는 어깨를 넘는 우아한 웨이브 헤어로 바뀌었고 각 잡힌 군복 대신 몸의 선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세련된 사복을 즐겨 입었다. 시간을 역행하는 듯한 맑은 피부와 꾸준한 자기관리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는 그녀를 40대 후반이 아닌 30대 초중반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군이라는 특수한 세계에서 평생을 보낸 탓인지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녀는 이제 서아인 합참의장이 아닌 그냥 서아인으로서의 삶을 만끽하는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존재, 유일한 혈육인 조카 한결이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남긴 단 하나의 보물. 이모인 그녀가 아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키워낸 아이였다. 이모, 저 한결이에요. 잘 지내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씩씩한 목소리.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에서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자랑스러운 조카였다. 그럼 우리 강아지 잘 지내지? 너야말로 훈련은 할만하고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서아인의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해졌다. 전군을 호령하던 합참의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조카를 향한 애정만이 가득했다.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이번에 저희 부대 창설 기념으로 가족 초청 행사를 하는데 이모 꼭 오셨으면 해서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군 생활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결의 들뜬 목소리에 서아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조카가 복무하는 부대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707특임단. 그녀가 현역 시절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부대이기도 했다. 조카의 초대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우리 조카가 이모를 초대하는데 당연히 가야지. 언젠데? 다음 주 토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위병소에 미리 연락해 둘게요. 보고 싶어요, 이모. 전화를 끊은 서아인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었다. 조카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다. 동시에 가장 예쁜 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그녀가 고른 옷은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와 다리 라인을 아름답게 살려주는 슬림한 디자인의 검은색 슬랙스였다. 여기에 세련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발목을 우아하게 감싸는 스틸레토 힐을 신었다.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기품이 느껴지는 차림이었다. 행사 당일 서아인은 자신의 흰색 스포츠 세단을 몰아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다. 위병소에서 신원 확인을 마친 그녀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군부대 가족 초청 행사. 대부분의 가족들은 활동하기 편한 점퍼나 운동화 차림 혹은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서아인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연병장에 미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여자분은 누구야? 연예인이라도 왔나? 옷 입은 것 좀 봐.
군대 행사에 저렇게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느 장병 가족인데 저렇게 튀는 거지? 혹시 여자친구인가? 호기심 어린 시선, 의아함이 담긴 눈빛, 그리고 약간의 질투와 비판이 섞인 수군거림. 서아이는 그 모든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조카 한결을 찾았다. 그녀는 이런 시선에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시선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가 평생을 바친 신성한 국방의 요람이지 가십과 편견이 난무하는 사교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조카를 만날 생각에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흘려보냈다. 행사장을 두리번거리며 조카를 찾던 서아인의 앞을 육중한 체구의 한 장교가 막아섰다. 그의 전투복 오른편 가슴에는 마동필이라는 명찰이, 계급장에는 중령을 의미하는 무궁화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오늘 행사의 총괄 책임자인 듯 무전기를 들고 연신 무언가를 지시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다. 마동필 중령. 그는 전형적인 군대 꼰대였다. 실력보다는 군기와 서열을 중시하고 유연한 사고보다는 경직된 규율을 신봉하는 인물. 특히 그는 군인의 가족이라면 마땅히 군의 질서와 분위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의 눈에 서아인의 모습은 부대 전체의 기강을 해치는 불순한 요소로 비쳤다. 마 중령은 위아래로 서아인을 훑어보았다. 노골적인 경멸과 불쾌감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는 서아인에게 다가와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 가족이십니까?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복장이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군요. TPO 시간, 장소, 상황도 모르십니까? 정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말투였다. 서아인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특히 조카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한결 부사관 이모 되는 사람입니다. 조카의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서아인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고상한 태도는 마 중령의 심기를 더욱 거슬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권위에 순순히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 인간의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는 폭언이었다. 이모. 하. 그 나이에 이모 소리 들으려면 관리를 꽤나 하셨나 보네. 마 중령은 음흉한 눈빛으로 다시 한번 그녀의 몸을 훑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 술집 여자라도 되시오? 딱 보아하니 군인들 상대로 장사하러 온 모양인데 장소 잘못 찾았어. 여긴 당신 같은 여자가 와서 물 흐릴 곳이 아니란 말이야. 술집 여자. 그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아인의 가슴에 박혔다. 주변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행사에 참석한 다른 가족들은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일부는 꼴 좋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아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군 내부의 수많은 성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워왔다.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모욕과 폄하를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전역한 지금 그것도 사랑하는 조카의 부대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토록 저급한 방식으로 모욕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이 상황을 발견한 한결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이모,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한결은 마 중령과 이모 사이에 흐르는 험악한 기류를 감지하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충성. 중령님 죄송합니다. 제 이모님이십니다.
마 중령은 한결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 놈 이모라고. 어쩐지 내 놈이 평소에 훈련에 집중 못하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이유를 알겠군. 맨날 이런 이모나 만나러 다닐 생각만 하니 군인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겠어? 비난의 화살은 이제 조카에게로 향했다.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마 중령은 한결의 군 생활마저 트집 잡아 그를 깎아내렸다. 한결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붉게 달아올랐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존경하는 이모에 대한 죄송함이 뒤엉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서아이는 조카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저 오만하고 무례한 장교에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존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중령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서아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목소리에 마동필 중령은 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떠올리며 기세를 되찾았다. 일개 군인의 가족, 그것도 천박해 보이는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지나쳐? 뭐가 지나쳐? 군인이 군인 가족을 지도하는 게 뭐가 지나치다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드나드니 우리 707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라고. 마 중령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자신의 권위 앞에 쩔쩔매는 젊은 부사관과 그를 지키려다 함께 망신당하는 술집 여자 같은 이모. 완벽한 권력의 맛이었다. 한결은 울상이 되어 서아인의 팔을 붙잡았다. 이모 제발. 그냥 참아주세요. 제가 나중에 중령님께 가서 제대로 사과드릴게요.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조카의 애원은 서아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부하의 군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조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조리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였다. 서아인은 조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깊었다. 결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곧 다 해결될 거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결은 불안했지만 어릴 적부터 늘 자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이모의 그 눈빛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마 중령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해결? 뭘 해결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똑똑히 들어도. 이 부대, 이 행사의 총책임자는 바로 나 마동필 중령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질서라고. 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가슴을 쭉 펴는 순간이었다. 부으끼익. 저 멀리 부대 정문 쪽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의 엔진음이었지만 점차 여러 대의 차량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단순한 차량 소리가 아니었다. 길을 비키라는 듯 짧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위병소 근무자들의 다급한 외침이 희미하게 연병장까지 전해졌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동필 중령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정문 쪽을 쳐다보았다. 오늘 이런 고위급 인사의 방문 일정은 보고받은 바가 없었다. 잠시 후 사람들의 시야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나타났다. 선두에는 헌병 사이드카가 위용을 과시하며 길을 열었고
그 뒤를 별판을 단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그 행렬은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망설임 없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행사장의 소란스러움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다. 장병들과 가족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며 다가오는 차량 행렬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 중령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안감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차량 행렬이 단상 앞에 멈춰섰다. 선두 차량의 문이 열리고 번쩍이는 전투화가 땅을 밟았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어깨에 반짝이는 별 3개, 즉 중장 계급장을 단 장성이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합참차장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연병장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무거워졌다. 합참차장은 내리자마자 주변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바로 마동필 중령과 대치하고 서 있는 서하인에게였다. 합참차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뒷좌석 문을 향해 달려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의장님, 서하인 전 합참의장님께서 저기 계십니다. 그 순간 연병장의 시간은 완전히 멈췄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 모두를 지배했다. 마동필 중령은 서하인 전 합참의장이라는 단어를 미처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서하인 전 합참의장. 오진혁 합참차장의 외침은 거대한 종소리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전직 군인의 이름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군 70년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사성 장군, 군 서열 1위에서 전군을 호령했던 살아있는 신화. 장병들에게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구름 위의 존재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마동필 중령의 뇌는 그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하게 흔들렸다. 서하인? 합참의장? 말도 안 돼. 억지로 굴리던 그의 사고 회로가 한 곳에 멈춰섰다. 바로 눈앞의 여자. 몸에 딱 붙는 실크 블라우스, 맵시 있는 슬랙스, 뾰족한 하이힐. 며칠 전 새로 개업한 시내의 고급 룸살롱 마담이 떠오르는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데 저 여자가 서하인 의장이라고. 그가 현실을 부정하는 사이 오진혁 중장은 이미 서하인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존경과 경외,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으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서하인의 5걸음 앞에서 칼같이 멈춰 서더니 평생의 힘을 다한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육군 중장 오진혁 전 합동참모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쩌렁쩌렁한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중장이라는 계급이 전 합참의장이라는 존재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다. 오 중장의 뒤를 따라 차에서 내린 다른 장성들과 수행원들 역시 일사불란하게 그녀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마치 태양을 마주한 행성들처럼 오직 서하인이라는 존재 앞에서 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제야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세상에. 진짜 서하인 장군님이셨어. 말도 안 돼. 우리가 방금 뭘 본 거지? 연병장에 있던 현역 장병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바로 세우고 부동자세를 취했다. 707 부대원들은 물론 행사를 지원 나온 다른 부대 장병들까지 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에게 서하인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다. 가장 큰 충격에 휩싸인 것은 조카 한결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모가 군대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높은 사람이 대한민국 군대의 정점에 섰던 인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릴 적 군복 입은 이모의 어깨에 별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마냥 신기해했던 기억, 저녁식 날 TV 뉴스에서 이모의 얼굴을 보았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눈앞의 상황이 현실임을 알렸을 때 그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광경의 중심에서 서아이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오진혁 중장의 경례를 받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조카를 걱정하던 부드러운 이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졌으며 부드럽게 미소 짓던 입가는 굳게 닫혀 있었다. 가볍게 걸쳤던 트렌치 코트가 마치 사성 장군의 위엄을 상징하는 장군복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오 중장을 비롯한 장성들은 그제야 경례를 풀었다. 그리고 서아인의 차갑게 식은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마동필 중령이었다. 마 중령은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술집 여자 장사하러 왔다. 물 흐린다. 자신이 내뱉었던 저급하고 모욕적인 단어들이 독화살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환각이 보였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그는 단순한 민간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의 얼굴에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 그 자체에 똥물을 끼얹은 것이었다. 중령. 서아인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마동필 중령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털썩. 그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뇌는 이미 기능을 정지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전설의 차가운 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폭풍이 마침내 그의 머리 위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서아인은 무너져 내린 마동필 중령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스틸레토 힐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수의 귀에 들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뒤를 오진혁 중장을 비롯한 장성들이 침묵 속에 따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부하에 대한 경멸과 전설적인 선배가 당한 모욕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아인은 마 중령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주저앉은 그를 위에서 아래로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경멸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 그것이 마 중령에게는 그 어떤 분노보다 더한 공포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마동필 중령. 다시 한번 그녀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불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명이 아니었다. 전군을 호령하던 최고 지휘관의 목소리. 모든 변명과 거짓을 꿰뚫어보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음성이었다. 마 중령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예, 의장. 아니, 본부장님. 그는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몰라 말을 더듬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의미 없는 꺽꺽거림 뿐이었다. 서아인은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하게 물었다. 그대의 눈에는 내가 무엇으로 보였나? 질문은 칼날이 되어 마 중령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술집 여자.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덜덜 떨기만 할 뿐이었다. 다시 묻겠다. 마동필 중령. 그대는 방금 이 민간인의 복장을 보고 그 인격과 신분을 무엇이라고 판단했는가? 그대의 입으로 직접 말해보게. 그녀는 민간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나는 이제 군인 신분이 아니니 내가 한 짓은 민간인에 대한 군인의 폭력이라는 의미와 내 눈에는 내가 고작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마 중령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새하얗게 비어버린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감히 의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마가 깨져 피가 날 정도로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그의 추하고 비굴한 모습은 조금 전까지 위세를 부리며 권력을 과시하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서아이는 그의 애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굳어있는 조카 한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자신의 옆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마 중령을 향해 말했다. 고개를 들어 이 군인을 보게. 마 중령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과 콧물 그리고 이마에서 흐르는 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결의 얼굴이 보였다. 이 군인은 내 조카이기 이전에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침투하여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의 자랑스러운 용사다. 그대는 오늘 이 용사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그 오만하고 더러운 혀로 짓밟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별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마동필 한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 즉 명예와 존중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대한민국 군인은 언제부터 민간인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속 부대원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도록 교육받았나? 마동필 중령, 그대가 배운 군인 정신이 고작 그것이었나? 서아인의 마지막 일갈은 천둥처럼 연병장을 울렸다. 마동필 중령은 그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용서를 빌 기력조차 잃고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서아인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특수전 사령관 그녀의 등장 소식에 뒤늦게 달려온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라는 무언의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별 3개의 특전사령관은 전설적인 대선배의 그 눈빛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헌병들에게 턱짓을 했다. 양쪽에서 다가온 헌병들이 마동필 중령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진 인형처럼 헌병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가 흘린 피와 눈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의 오만한 자존심의 잔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동필 중령이 끌려나간 후에도 연병장의 무거운 침묵은 계속되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아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장교를 망신주는 것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아인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개인적인 분노는 이미 가라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국군 전체에 어떤 교훈을 남길 것인가 하는 리더로서의 책무였다. 그녀는 자신을 수행하듯 서 있는 오진혁 합참차장과 특수전 사령관을 향해 말했다. 두 분, 오늘 이 행사는 707 특임단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축제의 날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송구스럽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두 장성은 고개를 숙였다. 지휘 책임은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소.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병과 가족들이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서아이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단상에 오르자 사회를 보던 장교는 황급히 마이크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장병들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가족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조카 한결 부사관의 이모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역 대장 서아인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전 합참의장이 아닌 한결의 이모였다. 그 말에 한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이 가족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군인의 가족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개인적인 모욕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여전히 고쳐나가야 할 낡은 관습과 잘못된 편견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군복의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화의 명예는 남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의 권위와 명예는 그 군복과 군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증명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군의 사기를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전우이자 우리 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군은 장병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명예까지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가족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연병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서아이는 다시 장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마동필 중령에 대한 처분은 특수전 사령관과 합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나는 그에게 단순한 징계가 아닌 재교육의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가 오늘 자신의 오만함으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존중과 명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다시 배우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를 위해서나 우리 군 전체를 위해서나 올바른 처사일 것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한 인간을 교화하고 조직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지혜로운 리더의 결정이었다. 특수전 사령관은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다. 서아이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행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어색하고 경직된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기운이 연병장을 감쌌다. 서아이는 조카 한결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결이 이모 때문에 놀랐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모. 정말 멋있었어요. 제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한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오늘 진정한 힘이란 계급으로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할 때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의 사건은 707 특임단을 넘어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마동필 중령은 즉시 보직 해임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서아인의 뜻에 따라 인권 및 리더십 재교육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서는 장병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기 시작했다.
서아인은 조용히 행사가 끝나는 것을 지켜본 뒤 수많은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부대를 떠났다. 그녀는 다시 세련된 민간인 서아인으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남긴 별의 무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고 선명한 교훈으로 새겨졌다. 진정한 존경은 겉모습이나 계급장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소중한 가르침과 함께 서아인의 흰색 스포츠 세단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간 후에도 707특임단 연병장은 오랫동안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행사는 재개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전처럼 행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 장병들은 경외와 흥분으로, 가족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지휘관들은 안도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각자의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날 오후 부대 내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오직 한 사람, 서아인의 이름만이 오르내렸다. 사건의 또 다른 중심에 있었던 한결은 그야말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모가 떠난 직후 그는 주변의 시선이 이전과 180도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다. 이전까지 그를 그저 싹싹하고 훈련 잘 받는 후배 정도로 보던 선임들은 이제 그를 어려워하며 말을 쉽게 걸지 못했다. 동기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힐끔거렸다. 행사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복귀했을 때 그 변화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평소라면 훈련의 피로와 주말의 해방감으로 시끌벅적했을 생활관은 그가 들어서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들 앞에서 한결은 몸 둘 바를 몰랐다. 그는 전설의 조카라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거대한 후광에 갇혀버린 듯 했다. 그때 생활관의 최고 선임인 이진우 원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험상궂은 인상과 무뚝뚝한 성격으로 독사라 불리는 그였지만 한결에게 다가오는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결이 고생 많았다. 이모님, 아니 의장님께서는 잘 돌아가셨고, 이 원사는 의장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며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다. 네 원사님, 방금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오늘 일은 마 중령 그 작자가 100번 잘못한 거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우리 707 부대원 전체가 의장님과 자네 그리고 가족분들께 면목이 없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부대의 왕고이자 하늘 같은 선임인 원사가 일개 하사에게 사과에 가까운 말을 건네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결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원사님. 저야말로 부대에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입니다. 누를 끼치다니 당치도 않다. 오히려 우리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지. 서아인 의장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원사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나 임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의장님께서 소장 계급장 다시고 특전사령관으로 계실 때가 있었지. 그때 훈련 현장을 시찰하러 오셨는데 헬기에서 레펠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멀리서 뵌 적이 있다. 어찌나 멋지시던지. 그때 다짐했었다. 저런 분이 지휘하는 군대라면 내 평생을 바쳐도 좋겠다고. 오늘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더구나. 이 원사의 고백에 생활관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한결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전설적인 군인을 가족으로 둔 우리와 같은 군인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부대 지휘부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특수전 사령관의 집무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예하 부대장들과 참모들을 전부 집합시켜 놓고 호통을 치고 있었다. 마동필 중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전군 최고의 부대라 자부하는 특전사에서 그것도 707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장병 가족을 술집 여자 취급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전우애고 명예란 말인가. 사령관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휘 감독 소홀의 문제를 넘어 특수전 사령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형 사고였다. 오진혁 합참차장으로부터 사령관, 당신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전 합참의장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시게 만드나? 라는 질책 전화를 받은 직후라 그의 분노는 더욱 거셌다. 그는 즉시 전 부대의 장병 및 군 가족 인권 보호 및 예우 강화 특별 지침을 하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동필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바로 소집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신속했다. 서하인이 남기고 간 파문은 이렇게 군 조직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빠르고 거세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결은 이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모,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바보 같은 소리. 내가 왜 죄송해. 이모야말로 우리 조카 기죽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지. 오늘 일로 내가 부대에서 힘들어지면 어쩌나 걱정이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선임들이 더 잘해주세요. 그리고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이모가 서하인이라는 게 오늘 처음으로 사무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결아, 기억하렴. 너는 서하인의 조카이기 전에 대한민국 특전부사관 한결이다. 너 자신의 이름과 명예로 당당하게 서야 한다. 이모는 언제나 그런 너를 응원할 거야. 푹 자거라, 내 강아지. 이모의 따뜻한 문자에 한결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오늘 하루 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한 뼘 더 성장해 있었다. 서하인이 일으킨 파문은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추락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월요일 오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파견된 특수전 사령부의 징계위원회 회의실. 싸늘한 정정만이 감도는 그곳에 마동필 중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불과 이틀 전 707 부대를 자신의 왕국처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계급장과 명찰이 제거된 허름한 전투복 차림의 그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징계위원장인 특전사 부사령관 소장을 비롯한 육군본부 감찰실, 인사사령부에서 파견된 대령급 장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번 징계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구성되었다. 전 합참의장이 연루된 사건.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까지 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징계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냉정했다. 마동필 중령. 본 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부대 가족 초청 행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인격 모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지휘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징계를 심의한다. 본인 할 말 있는가? 마동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서하인 의장님이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모양입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굴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징계위원 중 한 명인 감찰실 소속 대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 상대가 전 합참의장이 아니었다면, 평범한 군인의 가족이었다면 그렇게 모욕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뜻인가? 자네의 그 말이 자네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야.
마동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이틀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 사건 당일 헌병들에게 끌려간 직후 그는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고 독신자 숙소에 감금되다시피 격리되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수천 번 복기했다. 처음에는 억울했다.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했다. 하필이면 그 여자가 서아인이라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아인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가 던졌던 질문들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대의 눈에는 내가 무엇으로 보였나? 그대가 배운 군인 정신이 고작 그것이었나? 그 말들은 그의 오만했던 군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그는 돌이켜보았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군인이 되는 것만이 성공의 길이라 믿었다. 맹렬하게 공부해 육사에 합격했고 동기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진급을 거듭하며 어깨의 계급장이 무거워질수록 그의 자부심은 점점 오만함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았고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부하들을 인격체가 아닌 소모품으로 여겼다.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편견은 뿌리 깊었다. 군대라는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은 그저 장식품이거나 군의 기강을 해치는 존재라고 굳게 믿어왔다. 서아인을 처음 봤을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바로 그 뿌리 깊은 편견이었다. 군대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여자. 그 생각은 곧 군인들을 상대로 무언가 이득을 취하려는 여자라는 저급한 상상으로 이어졌고 결국 술집 여자라는 용납할 수 없는 폭언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줌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와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다. 자신이 굳건하다고 믿었던 성은 사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다. 서아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의 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징계위원장이 최종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징계위원회는 마동필 중령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명예와 품위를 스스로 저버렸으면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함으로써 국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중대하게 판단한다. 이에 본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7조 징계 사유 및 제59조 징계의 종류에 의거 피징계인 마동필 중령에게 군 복무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다. 파면. 그 단어가 마동필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강등이나 정직 정도를 예상했던 그에게 파면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파면은 단순히 군복을 벗는 것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 살아온 그의 20여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었다.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군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예우가 박탈된다. 그는 이제 전역 군인이 아닌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민간인일 뿐이었다. 또한 본위원회는 서아인 전 합참의장님의 재교육 제안을 존중하여 국방부의 피징계인에 대한 민간 사회봉사 연계 프로그램을 건의하기로 한다. 봉사 내용은 군 관련 상이용사 및 순직 군인 유가족 지원 활동으로 한정한다. 자신의 오만으로 상처 입힌 명예의 무게를 평생 봉사하며 반성하라는 의미다. 그것은 자비가 아닌 더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군인의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며 매일 자신의 죄를 되새겨야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마동필은 헌병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를 외면했다. 어제까지 그에게 충성을 외치던 부하들은 이제 그를 경멸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정문을 나설 때 그는 문득 하늘을 보았다. 이틀 전 서아인을 처음 마주했던 그 자리였다. 하늘은 그날처럼 여전히 높고 푸르렀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오만의 대가는 이토록 혹독하고 철저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정문 밖의 민간인 세계를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이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를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마동필 중령이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나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가 일으킨 파문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군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변화는 서하인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침의 등장이었다. 정식 명칭은 장병 가족 예우 및 소통 강화 규정이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불렸다. 이 규정에는 가족 초청 행사 시 행동 강령, 민원 응대 절차 개선, 그리고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동필 사건은 전군에 배포되는 인권 교육 자료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박제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오만과 편견이 부른 파멸의 대명사가 되었다. 707 특임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대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유연해졌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고충에 더 귀를 기울였고 가족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는 안심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결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전설의 조카라는 꼬리표 때문에 동료들과 서먹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모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서하인의 조카가 아닌 특전 부사관 한결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훈련에 매진하고 굳은 일에 앞장섰다. 그의 묵묵하고 진솔한 모습에 동료들은 점차 그를 특별한 배경을 가진 낙하산이 아닌 진정한 전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중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중대장인 김대위가 그에게 말했다. 한결 하사, 처음에는 자네 배경 때문에 솔직히 조금 걱정했네. 하지만 자네는 지난 한 달간 스스로 증명해 보였어. 자네가 우리 중대원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 말에 한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모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첫 휴가를 받은 날 한결은 이모의 집으로 향했다. 군부대가 아닌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평범한 아파트. 그곳에서 그는 군복을 벗은 평범하고 우아한 이모 서하인과 마주했다. 그녀는 조카를 위해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를 내어놓았다. 우리 강아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서하인은 조카의 볼을 쓰다듬으며 안쓰러워했다. 아니에요, 이모. 정말 잘 지냈어요. 부대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결은 부대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들과 동료들과의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다. 서하인은 조카의 이야기를 흐뭇한 미소로 들어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한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이모에게 내밀었다. 이모, 첫 월급 타서 샀어요. 이모한테 제일 먼저 선물하고 싶었어요. 상자 안에는 은은한 진주알이 박힌 작은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서하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수많은 훈장과 별을 받아보았지만 조카가 준 이 작은 브로치만큼 그녀의 마음을 벅차게 한 것은 없었다. 고맙다, 결아. 정말. 고마워. 이모 평생 간직할게.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모, 저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할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높은 계급에 오르는 것보다 제복의 무게를 아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제 옆에 있는 전우를 존중하고 그 가족들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군인이요. 그의 말에 서하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 결이 다 컸구나. 그거면 충분해. 내가 그런 군인이 되어준다면 이모는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날 이후 서아인의 이름이 군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예비역의 삶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부대를 넘어 군 전체의 새로운 전설로 남았다. 4개의 별이 가진 진정한 무게가 무엇인지, 군복 입은 자의 명예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몸소 보여준 이야기. 시간이 흘러 한결도 베테랑 부사관이 되었다. 그는 훗날 자신의 후배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단순히 전설적인 합참의장이었던 이모의 무용담으로서가 아니었다. 진정한 힘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데 있으며, 진정한 존경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향해야 한다는 한 군인이 평생 가슴에 새겨야 할 신념으로서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몇 해의 시간이 흐른 뒤 계절이 3번쯤 바뀌었을 무렵의 일이다. 한결은 이제 풋내나는 하사가 아닌 팀의 허리를 책임지는 노련한 중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어깨는 더욱 넓어졌고 눈빛은 특수부대원 특유의 날카로움과 함께 부하들을 아우르는 깊이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는 혹독한 훈련과 실전 같은 임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며 707특임단 내에서도 손꼽히는 에이스로 성장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뛰어난 전투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결은 누구보다 부하들을 아끼고 그들의 가족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챙기는 리더였다. 그의 리더십의 근간에는 몇 해 전 그날의 사건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제복의 무게와 명예의 의미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다시 부대 창설 기념 가족 초청 행사의 날이 돌아왔다. 몇 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서아인 프로토콜은 이제 군의 공식적인 문화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안내는 정중했고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가족들을 맞는 장교들의 표정은 따뜻했다. 부대 전체의 딱딱한 권위주의 대신 환대와 존중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한결은 이번 행사의 안내팀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쉴 새 없이 연병장을 오가며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는 가족은 없는지, 행사의 차질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의 눈에 갓 부임한 신임 하사 한 명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옆에는 시골에서 막 올라온 듯한 수수하고 소박한 차림새의 노부부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아들의 군 생활을 처음 보러 온 설렘과 화려한 부대의 위용 앞에서 주눅든 기색이 역력했다. 한결은 곧바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충성, 이병장 부모님 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내를 맡은 한중사입니다. 한결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이병장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하늘 같은 선임이자 팀의 실세인 한 중사가 자신의 부모님께 직접 와서 인사를 건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병장의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아닙니다. 군인 양반. 우리 아들 잘 봐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드님은 저희 부대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 국가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제가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결은 노부부를 직접 가장 좋은 자리에 안내하고 시원한 음료수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는 떠나기 전 감동과 고마움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병장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병장. 오늘만큼은 계급장 떼고 부모님 옆에서 아들 노릇 톡톡히 해드려라. 내가 군 생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다. 그리고 기억해. 내 부모님은 곧 우리 부대의 손님이고 군의 은인이라는 걸.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동료들과 지휘관들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한결의 저런 모습은 이제 707의 새로운 전통이자 자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모가 남긴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는 중이었다. 며칠 뒤 휴가를 나온 한결은 서울의 현충원을 찾았다. 순직한 선배들의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서였다.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 그는 현충원 내에서 묵묵히 묘비를 닦고 주변을 청소하는 봉사자들 무리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중 허리가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한 남자의 모습에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마동필. 몇 년의 세월은 그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군인 특유의 기백과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깊은 피로감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눈빛뿐이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마치 속죄의 의식을 치르듯 묵묵히 비석을 닦고 있었다. 서하인의 제안에 따라 그는 파면 후 군 관련 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하며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마동필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마동필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는 한결을 알아보았다. 수치심과 당혹감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한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의 오만이 부른 처참한 말로에 대한 씁쓸함과 시간이 흘러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업보의 무게를 느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707 부대 창설 기념 행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서하인이었다. 이전처럼 화려한 차림은 아니었지만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한 기품과 온화한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몇 해 전 조카가 첫 월급으로 선물했던 진주 브로치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등장을 두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대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최고의 예우를 갖춰 그녀를 맞았다. 모든 장병들이 그녀를 향해 존경을 담아 경례했다. 이모, 오셨어요? 이제는 상사 계급장을 단 한결이 늠름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우리 조카 더 멋있어졌네. 얼굴 보니까 아주 든든하다. 서하인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카의 뺨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연병장을 걸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장병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며 서하인이 미소 지었다. 몇 년 전과는 정말 다르구나. 이게 진짜 군대의 모습이지. 다 이모 덕분입니다. 이모께서 뿌리신 씨앗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한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 씨앗은 내가 뿌렸을지 몰라도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처럼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한 군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서하인은 걸음을 멈추고 한결을 마주 보았다. 결아, 군인의 어깨에 달린 별은 유한하단다. 언젠가는 모두 떼어놓고 군을 떠나야 하지. 하지만 군인으로서 한 사람의 가슴에 남긴 명예와 신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남는단다. 그것만이 군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야 할 진정으로 영원한 유산이지. 그녀의 말이 한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이제 그 유산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은 계급이나 권력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서하인은 수많은 장병들의 배웅을 받으며 부대를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군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707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살아 숨 쉬는 전설이 되었다. 한결은 멀어지는 이모의 차를 보며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조카가 이모에게 보내는 인사이자
한 명의 군인이 살아있는 전설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그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오늘도 명예로운 유산을 쌓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